퍼레이드 총격 사건으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4명의 학생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의 자살률이 다른 아시안계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 수십 명의 시장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망명 신청자 노동 허가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2억 달러에 달하는 유틸리티 비용 감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지하철 총격 사건의 10대 용의자가 검거된 가운데 뉴욕시 지하철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약 100만 명의 군중이 모인 풋볼 슈퍼볼 우승팀의 축하 행사 현장에서 총격이 벌어져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총기를 지니고 있던 총격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유니언역 일대엔 800명이 넘는 경찰이 배치돼 있었지만 총기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캔자스시티 경찰국에 따르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유니언역 앞에서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와 무대 행사가 끝난 직후 행사장의 서쪽 주차장 건물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모두 2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들이 모두 10분 안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들 가운데 즉각적으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8명, 중상자가 7명, 경상자가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가 최소 8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총기를 지니고 있던 총격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에게서 무기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참가자 아놀드 소더는 치프스팀 선수들이 무대에 올라 진행한 행사가 끝난 뒤 팬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선수들을 따라 역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중 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참가자 케빈 샌더스는 당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고 그 직후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로 유명한 트래비스 켈시 등 주요 선수들도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프스 구단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소속 선수들과 코치, 스태프 모두 안전하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을 개탄하며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 강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슈퍼볼은 미국을 가장 많이 단결시켜주는 행사라며 캔자스시티에서 기쁨이 비극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정신이 심하게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돌격 소총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소지자에 대한 신원 조회 강화, 총기 소유나 취급 권한 축소를 연방의회에 요구하는 데 연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으로 학생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주차장에 있던 주인을 알 수 없는 차량에서 총기가 난사됐으며 총격범은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벤저민 E 메이스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학생들에게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10대 남학생 4명이 다쳐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차장에 있던 주인을 알 수 없는 차량에서 총기가 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직후 도주했고 신원이나 범행 동기 등도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비슷한 시각 북애틀랜타 지역 도로를 따라 차를 몰던 3인조를 체포해 총격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이 차에는 17세 소녀와 35세 어머니, 성인 남성 1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타임즈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총격 대부분이 주차장에서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 있는 각종 캠퍼스에서 발생한 총격 관련 사건은 총 346건이며 이로 인해 최소 71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하루 2번꼴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지난해 한 번에 사상자가 4명 이상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이 650건이었고 42,151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만 명 이상이 총기 사고로 숨지고 있습니다. 연일 터지는 총격 사망 사건에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높지만 전미총기협회가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로비를 벌여 입법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으며 주별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을 적용하며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미주리주는 총기 규제가 가장 허술한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한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인의 자살률은 다른 아시안계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정신건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합니다. 미주 한국일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한인 2,35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입니다. 2022년 전국 한인 자살률은 15.7명으로 중국계 5.9명, 일본계 5.2명, 필리핀계 4.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신문이 한인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이 모든 한인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한인사회가 직면한 정신건강 위기 상황의 단면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립감과 외로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가족 간 불화로 힘들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응답자 5명 중 4명은 아픈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87%는 혼자 해결하고 싶고 부끄러워서 도움받을 방법을 몰라 참았으며 응답자 중 21%만이 주변에 죽고 싶다는 마음을 이야기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자살 직전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며 응답자 2명 중 1명이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결과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하면서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여러 도시들이 망명 신청자들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 수십 명의 시장들과 카운티 공무원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망명 신청자들의 노동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가 전합니다. 43명의 지역 공무원들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과 우르자두 이민국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연방정부의 고용 승인 서류의 자동 연장을 요청했고 서류 갱신 과정에서 현재 180일이 아닌 540일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브랜드 존슨 시카고 시장, 미셸 우 보스턴 시장,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영구적으로 노동 허가를 자동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수십만 명의 망명 신청자 노동자들이 근로 자격을 잃고 기업들은 직원을 잃게 된다며 우리 도시들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쉘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우리 지역사회의 망명 신청자들이 처리 지연과 연방정부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곧 노동 허가를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에 보낸 메모에서 갱신 신청 지연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공무원들은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다며 특히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도시는 추가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이민국은 갱신 및 처리 지연 사례를 들어 갱신을 원하는 특정 망명 신청자들이 노동허가 자동 연장 기간을 540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만료됐고 다시 180일로 돌아온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800만 뉴욕 주민을 위해
2억 달러에 달하는 유틸리티 비용을 감면해주는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오늘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고객을 대신해 대규모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비용 2억 달러를 공제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후컬주 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며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뉴욕 주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조치 중 하나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4 회계연도 뉴욕 주정부 예산에서 2억 달러가 지원되며 유틸리티 회사가 뉴욕주 예산을 수령한 뒤 45일 이내로 자격에 부합하는 주민들에게 일회성 크레딧 형식으로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유틸리티 비용 구제책은 소비자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자금 3억 8천만 달러,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자금 3억 6천만 달러, 인파워 플러스 자금 2억 달러를 포함해 뉴욕주에서 관리하는 에너지 경제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뉴욕주 정부는 가정에너지 및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인 힙 프로그램은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이 5,838달러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할인 프로그램인 에너지 어포더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연령 제한선 미만을 수령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및 가스 요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메리칸 적십자, 구세군 단체, 유나이티드 웨이 등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에너지 녹색 성장을 목표로 전체 사용 에너지 가운데 최소 40%의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개발 사업은 소외된 저소득층 지역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2030년까지 전체 사용 에너지의 70%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고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청정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주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뉴욕시 지하철 내에서 10대 청소년 두 그룹 간의 싸움이 발생하며 총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35세 남성이 숨지고 5명이 총상을 입은 가운데 연방수사당국은 해당 총격 사건과 관련된 16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한편 지난 화요일에도 지하철 내에서 전자첼로를 연주하던 연주자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이번 주 브롱스 지하철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16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뉴욕시 브롱스 마운트 에덴 애비뉴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은 10대 소년 2명이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월요일 오후 4시 35분경 2명의 남성 용의자는 마운트 에덴역 북쪽 방면으로 향하던 4호선 열차 플랫폼에서 총격 사건을 벌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35세 멕시코 출신 남성이 사망했으며 5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당시 4호선 북쪽 방면으로 운행하며 마운트 에덴역에 도착하던 열차 내부에서 10대 그룹 간의 언쟁이 발생하며 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서로 알고 지내던 두 그룹의 10대 무리가 지하철 열차를 탑승했으며 한 무리는 맨해튼 125스트릿역에서 다른 한 무리는 브롱스 양키 스테디움 인근 161스트릿에서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열차가 에덴역으로 진입하던 중 열차 내부에서 총탄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열차 안은 승객으로 붐비고 있었으며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하자 더 많은 총성이 울리며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갱단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시경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한 의대생이 연주 도중 뒤에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이안 프레스트라는 이름의 이과대학생 남성이 전자첼로를 연주하며 지하철을 오가는 승객들을 위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연주자 뒤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물병으로 머리를 뒤에서 내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프레스트는 해당 사건이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경에 발생했으며 더 이상 대중을 위한 공연은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MTA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음악가를 포함한 대중교통 시스템 내 그 어떠한 시민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무고한 시민을 공격한 용의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관련 용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 건물 6층에 있던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뉴욕 한인회관을 떠났습니다. 앞서 박물관은 지난해 뉴욕 한인회와 리스 옵션 계약을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지만 렌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인회관에서 박물관을 불가피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이사회는 현재 전시물들을 이사 개인 창고에 보관 중이고 새롭게 들어설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다며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 내 복도 공간 입주를 목표로 타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월 뉴욕시, 뉴악, 저지시티 등 뉴욕시 일원의 물가는 전월보다 1% 올랐습니다. 전국 도시지역 평균 0.3%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기요금은 한 달 새 9.6% 올라 모든 항목 중 가장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천연가스 역시 2.2% 오르는 등 에너지 물가는 전반적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항목은 휘발유 가격이 유일합니다. 식료품은 주류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올랐습니다. 평균 인상률은 0.5%입니다. 의료비는 전월보다 2.4% 올랐는데 197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률입니다. 한편 뉴저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최근 에너지 회사들의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인상률은 공급사마다 3.6에서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업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시는 고교생 38% 이상이 우울한 감정을 느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소셜미디어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 들어오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는 비시민권자 외국인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항이나 항만,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시민권자 외국인들은 78만 8,953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부적격 판정을 받은 38만 652명에 비교해 2배가 넘는 급증한 수치입니다. 입국 장소 중에서 가장 많은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곳은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월 평균 9,485명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 세니시도르 국경 검문소, 텍사스의 브론스빌 검문소와 엘파소 검문소입니다. 공항 중에는 플로리다주 로도데일 국제공항과 뉴욕 JFK 국제공항 등이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